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단원별 문제풀이.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풀이를 했는데 이번 단원별 문제풀이는 최대한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하고 중복을 좀 피하고 없었던 거나 또는 내용 문제도 약간 중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건 전혀 없겠죠. 중복이 되긴 되지만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발췌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나가는데, 기출문제에서 내용 설명을 많이 기출문제풀이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보다는 살짝 진도를 빠르게 해서 해나갈 예정이에요. 기출문제에서 한번 우리 문제와 개념을 다졌잖아요. 다졌으니까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조금 내용을 심화된 정도 있고, 또 기출문제에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강의를 들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이고 질량수는 얼마? 23. 그럼 나트륨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전자, 중성자 수,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다 원자 번호 써야 되죠. 11. 질량수 여기다 써야 되죠. 23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1은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그러면 양성자 수를 표시한다. 양성자 수 또는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중성원자, 즉 중성원자라는 말은 이온이 아니란 소리죠. 이온이 아닌 것에 뭐의 수를 따지는가? 전자의 수. 그래서 중성원자의 전자수. 중성원자의 전자수란 말은 이온이 아닌 것의 전자수를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23은 질량수죠.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양성자수 플러스 뭐의 수를 표시하는가? 전자의 수는 워낙 가벼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수와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뭐가 있는가? 중성자 수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이니까 양성자 수 몇 개인가? 11. 전자 수도 얼마인가? 11. 그러면 이게 23이죠. 양성자 수 11이니까 23이면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소리가 12개가 있어야 23이 되죠. 그래서 나트륨 원자의 원자 번호 11이고 질량수는 23이다. 그러면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 양성자수 11, 전자수 11, 중성자수 12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양성자, 전자, 중성자수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다음에 2번에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5번 돼야 되죠. 11, 12가 돼야 되죠. 2번에는 다음 중에서 이중결합을 갖는 작용기끼리 묶은 것을 찾아라. 우리 작용기 다 알고 있죠? 하나하나 해봅시다. 카르보닐기 그러면 카르보닐기 우선 제일 먼저 우선 여기 쓸까요? 카르보닐기 나오는 순서대로 써봅시다. 카르보닐기는 CO가 되죠.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CO 카르보닐기, 이게 내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골격 내에 있으면 케톤, 끝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가? 알데하이드. 기억나죠? 그래서 카르보닐기 여긴 이중결합이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 갖는 작용기. 그런데 하이드록시기는 OH. 이거는 알코올이죠. 알코올. 하이드록시기 OH. 이중결합 아니죠. 이중결합 아니고. 그다음 이번에 카복시기는 COHO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COOH 카복시기 몇 중결합이 있는가? 이중결합 여기에 있죠. 그래서 카복시기 이중결합. 그다음 이번에 수산기는 여기서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하이드록시가 수산기죠. 수산기. 그래서 수산기 OH. 3번에 카복시기 3번이 답이죠. 둘 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건 카보닐기와 카복시기다.
4번에 아미노기. 아미노기는 아민이죠. 아민. 화합물 이름이 아민. 아미노기죠. 그래서 아미노기, 아민. 요 아미노기만 아민. 카복식이 유기산. 요걸 합한 것이 아미노산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미노기고. 설파이드릴기는 황화수소기 SH. 요 설파이드릴기는 무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건가? 이황화 결합이다. 어떤 아미노산의 이황화 결합인가? 그렇죠. 시스테인의 아미노산의 이황화 결합 설파이드릴기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중 아니죠. 그다음에 인산기는 P. 인산기죠. 그럼 인산기 요것도 무슨 결합 가지고 있는가? 이중 결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산기 또 이중 결합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죠. 인산기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래서 이걸 인산기 이중 결합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황화수소기, 설파이드릴기를 다른 말로 무슨 기라고 하는가? 황화수소기죠. 그래서 이중결합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중결합 가지고 생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가 요 기가 되는데, 이중결합 가지고 카르보닐기, 카복식이, 인산기, 이것들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돼야 되죠. 그래서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것, 카복식이, 카보닐기, 인산기.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 3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유기물이 염기성을 띠도록 하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게 염기성을 띠도록 하는 건가? 아미노기 염기성이죠. 아미노기 염기성이고 산성인 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카복식이가 산성. 그래서 이건 산성을 띠고 이거는 염기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무슨 산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산성, 유기화합물이 산성을 띠고 있는 것 유기산이죠. 그래서 유기화합물, 산성을 띠고 있는 유기화합물 유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NH2가 되죠. 유기물이 염기성 띠고 있는 것. 4번에 CH3는 뭐예요? 4번에 CH3가 CH3 이걸 메틸기라고 그러죠. 메틸기 CH3 메틸기인데, 메틸기는 어디에서 쓰더라? 그렇죠. 염색질의 응축 느슨에서 쓰잖아요. 아세틸기는 이건 아세틸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세틸기고 이건 메틸기가 되는데, 요 두 개가 붙으면서 응축됐다가 느슨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메틸기하고 아세틸기죠. 그래서 염색질이 이쪽으로 올게요. 이 느슨해졌던 걸, 응축됐던 걸 느슨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슨 화가 되는 건가? 아세틸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히스톤 꼬리에 아세틸기를 붙이는 걸 아세틸화. 그리고 느슨해진 걸 응축되게 만드는 것은 아세틸기를 떼내지. 그래서 무슨 화라고 해도 되는가? 아세틸화나 또는 저기는 메틸기 붙이는 거 무슨 화가 되는가? 메틸화. 그래서 아세틸기, 메틸기 붙이는 거. 이것도 긴데 그렇게 많이 우리 생물에서 이런 다른 나머지 이런 거 같이 많이 쓰이진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빼놓은 건데, 요 아세틸기, 메틸기. 그래서 요 기억나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히스톤 단백질의 꼬리에 메틸화가 될 수도 있고 DNA 염기에도 메틸화가 될 수 있다. 주로 사이토신 염기에 메틸화가 된다. 그래서 응축 느슨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염기성을 띠도록 하는 것은 아미노기 2번이 되죠. 그럼 4번은 물의 특성이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물의 특성, 물 하면 우리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설명했으니까 물 하면
특성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가? 극성 있다. 극성 있고 무슨 결합을 하는가?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럼 극성 있고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럼 극성이 있으면 뭘로 작용하는가? 용매로 작용한다. 수소 결합하면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성은 용매로 작용해서 극성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녹일 수 있죠. 그래서 영양소를 녹여서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또 두 번째는 수소 결합하니까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뭐 유지에 도움을 주는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표적인 작용이고, 세 번째는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는 말은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결합할 때는 물을 뭐 해야 되는가? 외울 때는 그냥 한번 쭉 외우라고 그랬죠. 탈수축합. 그래서 결합할 때는 물이 빠진다. 탈수축합. 분해될 때는 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분해될 때는 물이 첨가돼서 분해된다. 가수분해.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의 매개체니까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는 말 자체는 무슨 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말도 될 수 있는가?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말. 화학 반응이 바로 우리 생물체 내에서 일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잖아요. 광합성, 호흡, 물질 대사. 그래서 물의 특성, 그럼 비열이 작다가 아니라 비열이 크다. 1번이 잘못됐죠. 2번에 기화열이 크다. 맞죠. 3번 물질을 잘 용해시켜서 각종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맞고, 체온 물질 대사를 유지한다.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특성이 아닌 것 1번 내야 되죠. 그다음 5번은 탄수화물 중에서 베타 포도당의 베타 1사로 연결되어 한 줄로 이어지고 만들어진 많은 사슬이 나란히 들어서 있으며 사슬과 사슬 사이에 수소결합이 생기면서 강화된 배열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이거는 셀룰로즈는 베타 1사. 우선 베타 1사인데 우선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아밀로즈는 뭐로 되어 있는가? 알파 1사. 아밀로즈 포도당의 알파 1사, 알파 포도당 1사 결합이죠.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인데 뭐가 있는가? 사슬? 아니죠. 사슬이 아니고 곁까지 알파 16 해야 되죠. 알파 1살 대 곁까지 알파 16. 그래서 1번, 2번 합해서 녹말이라고 하죠. 녹말엔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이 있죠. 그 다음 3번에 글리코젠은 알파 1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곁까지 알파 16. 그런데 아밀로펙틴과 글리코젠의 차이점은 글리코젠은 곁까지가 더 많다. 4번에 셀룰로즈는 베타 1사인데 여기는 베타 1사인데 곁까지라고 하면 안 되죠. 곁까지가 아니고 셀룰로즈는 다른 것 글리코젠은 곁까지죠. 글리코젠은 포당 쭉 결합되어 있으면 곁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곁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글리코젠인데 셀룰로즈는 포당이 쭉 결합되어 있으면 결합되어 있고 또 포당이 쭉 결합되어 있는 사슬이죠. 사슬인데 이 사슬과 이 사슬 사이에 36 무슨 결합인가? 수소결합. 곁사슬이라고 했죠. 사슬과 사슬 사이에 36 수소결합. 그래서 셀룰로즈는 베타 1사, 사슬은 36 수소결합. 물론 베타죠. 셀룰로즈는 다 포당이 다 베타 포당이니까 36도 다 베타 36이죠. 36 수소결합. 키틴도 베타 1사죠. 키틴도 베타 1사인데 여기는 특히 키틴은 무슨 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가? 그렇죠.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 베타 1사인데 질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어떤 것에 포함이 되는가 그러면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탄수화물 조금 뒤에서 할 것 때문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놓고 할게요.
탄수 화물의 녹말 아밀로스 아밀로 팩틴 이고 그다음에 글리코젠 탄수화물의 다당류들이죠. 그다음에 셀룰로즈 키틴. 그래서 여기까지가 알파 1사로 되어 있고 여기는 베타 1사인데 요거는 알파 16 뭐가 되는가? 곁가지. 그래서 곁가지가 알파 16의 곁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알파 16의 곁가지인데 곁가지가 많다. 이거는 베타 14 결합인데 곁가지가 아니라 사슬은 36 수소결합이다. 키틴은 베타 14인데 질소를 함유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이죠. 그런데 6번에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지질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중성지방하고 중성지방은 지방산 3개 그리스를 1개가 결합한 건데 뭐 하나 떨어져 나가고 지방산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 인산기가 결합한 게 무슨 지질인가? 인지질.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이게 글리세롤이면 지방산이 하나, 둘, 3개 있는 건데 인지질은 글리세롤이면 지방산이 하나, 둘 있고 여기에 콜린과 인산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인산 때문에 친수성이고 여기는 소수성이라 그랬지. 그럼 글리세롤은 뭔가? 글리세롤은 양면성이에요. 물과도 섞이고 지방하고도 섞여요. 그래서 글리세롤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인산과 같이 있을 때는 여기가 친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부는 친수성, 여기는 소수성이 되는 거죠. 인지질이고. 그다음 왁스는 지방산과 알코올의 화합물이죠. 알코올의 화합물이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인데 이건 지질인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있는가 그러면 지방산과 알코올이 결합된 지질로 지방보다 소수성이 더 강해서 사과나 배, 사과 같은데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물방울이 안 스며들고 또글또글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왁스층이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피막을 형성하는 화합물은 바로 왁스 4번이 되죠. 그런데 1번의 중성지방, 인질, 키틴, 왁스, 스테로이드 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지질이 아닌 게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에 키틴은 지질이 아니죠. 그럼 키틴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잖아요. 키틴은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거죠. 탄수화물이고 여기 지질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뭐가 있는가? 이거 헷갈릴까 봐 내가 여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큐틴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렇죠. 큐틴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데 큐틴은 그냥 단일품이 아니고 이건 다 단일품이잖아요. 이건 중합체예요. 중합체. 여러 가지의 중합체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큐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큐틴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지방 유도체들이 결합한 중합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물질이 아닌 지방 유도체들이 복합된 중합체인데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 그렇죠. 큐틴에도 왁스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중합체로서 왁스의 함량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다 단일 물질인데 이거는 단일 물질이 아니고 지방 유도체들이 복합된 중합체에서 왁스가 가장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큐틴이다. 그래서 이 키틴은 어디에 있는가? 키틴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키틴 대표적인 게 그렇죠. 세포벽 생각나지. 식물의 세포벽은 뭐가 되는가? 셀룰로즈. 곰팡이 세포벽, 균계의 세포벽은 키틴질. 세균의 세포벽은 뭘로 되어 있는가?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키틴 세포벽의 성분이면서 또 곤충의 외골격도 이루죠.
그럼 곤충의 외골격은 이건 건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골격이에요. 딱딱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딱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곤충의 외골격에도 왁스가 있거든요. 그건 건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에 많아요? 그렇죠. 식물의 잎이 윗면은 맨질맨질하고 아래면 거칠거칠하잖아. 윗면 맨질맨질한 게 큐틴이 붙어서 맨질맨질한 거죠. 그걸 무슨 화됐다라고 하는가? 큐티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큐틴의 복합체, 큐티클층. 그래서 큐티클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키틴, 왁스, 큐틴. 이런 것들은 다 요 두 가지는 건조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왁스나 큐틴은 다 여기지만 요건 단일품이 아니고, 그렇지만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는 거고, 키틴은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외골격을 딱딱하게. 요거는 지질이니까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나뭇잎을 건조하지 않게. 곤충도 키틴이란 딱딱한 표면이 있으면서 거기에 싹 왁스가 있으니까 딱딱하면서 건조로부터 보호하게. 곤충의 껍데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설명을 우리 키틴, 큐틴 이런 거 헷갈리지 말게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고, 7번에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식을 갖는다. 그리고 아미노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민이죠. 카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유기산이죠. 그런데 아미노기와 카복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미노기와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걸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모든 아미노산은 극성을 띠면서 비전하 분자이다. 아니죠. 아미노산은 무슨 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는가? 소수성도 있고 친수성도 있죠. 그래서 소수성은 비극성과 극성. 소수성은 비극성이고 친수성은 극성이다. 극성인데 어떤 극성이 있는가? 무슨 전하가 있고 비전하도 있고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죠. 그래서 비전하인 건 뭐가 들어가는 걸 비전하라고 얘기했는가? SH, OH, NH2. SH, OH, NH2 이거 들어가면 비전하 극성. 양전하 극성은 무슨 성을 띠는 게 양전하 극성인가? 양전하라는 말은 수소 플러스를 내놨죠. 양전하 극성, 그러면 양전하라는 말은 플러스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지. 그럼 양전하 극성 플러스를 내놨으면 주변이 무슨 성으로 되는가? 플러스를 내는 게 아니라 받은 거지, 받은 거. 그리고 음전하 극성이 플러스를 뭐 해주는 건가? 내는 것. 책에 있는 우리 공부한 순서대로 합시다. 먼저 합시다. 음전하는 왜 음전하라는가? 뭘 뺏겼으니까 음전하겠어요? 수소를 뺏겼으니까 음전하지. 수소는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주변에 용액이 있어요. 이걸 자꾸 헷갈리게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 물질이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놨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성 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수소가 나왔으니까 수소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산성이 됐지. 근데 얘는 플러스 하나가 날아갔잖아. 그럼 뭘 가지고 있는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음전하 극성은 수소이온을 내놔서 주변을 무슨 성으로 만드는가?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은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음전하는 말은 이 물질이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이게 아미노산인데 수소이온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미노산 때문에 주변이 무슨 성이 되는가? 산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은 수소 플러스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 돌아가지. 음선, 음전화가 되는 거죠. 거꾸로 아미노산이 주변에서 수소이온을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였으면 수소가 일로 걷어 들어갔으니까 여긴 무슨 성이 되는가? 염기성이 되죠. 염기성이 되면서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자신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건 무슨 자 들어가는 게 요거가 되는가? 산자 들어가는 거. 아스파트산과 글루탐산이 되는 거죠. 아스파트산, 글루탐산. 그 다음에 양전화 극성은 어떻게 오라 그랬는가? 아히라 그랬죠.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아이라. 양전화 극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은 이렇게 극성도 있고 비극성도 있다.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 극성을 띠면 비전화 분자이다. 틀렸죠. 3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결합하면 무슨 축합? 탈수 축합, 물 빠져야 되죠. 그래서 결합, 탈수 축합, 물 빠진다. 맞죠?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탄수화물의 단당류, 포당, 엿당, 탄수화물의 단당류 결합은 무슨 결합인가? 글리코사이드 결합. 지방산과 그리세롤도 물 빠지면서 무슨 결합하는가? 에스터 결합.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 그러면 이건 다 글리코사이드 결합, 에스터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다 무슨 결합에 해당돼요? 공유 결합. 그런데 핵산, 염기와 염기 사이에만 무슨 결합인가? 수소 결합이죠. 수소 결합.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한다. 맞죠? 4번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일부는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음식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가? 필수 아미노산. 5번에 물에 녹아 양전화, 음전화 띈다. 맞죠? 양전화, 극성, 음전화, 극성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건 2번 돼야 되죠. 다음 8번은 단백질의 구조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나가요. 단백질의 구조는 우선 단백질의 1차 구조는 뭐의 배열 순서인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노산 배열 순서. 아미노산이 쫙 결합한 염기에 의해서 이 1차 구조가 꺾이거나 접히거나 한 것은 몇 차 구조가 되는가? 2차 구조죠. 그래서 접히면서 2차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구조도 있고 또 베타 병풍 구조도 있다. 2차 구조. 2차 구조가 정확하게 접히면서 이런 알파 나선 구조가 정확하게 접히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양으로 구형을 이루죠. 이게 몇 차 구조가 되는가? 3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무슨 결합에 의해서 2차 구조가 형성되는가? 수소결합인데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수소결합인가? NH기하고 기와 또 무슨 기인가? CO기, CO의 사이의 수소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이의 수소결합. 그래서 NH와 수소, H와 CO 사이의 요 사이의 수소결합이지. 그래서 요 아미노기 NH기와 CO 사이에서 나타나는 요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것 2차 구조. 그런데 3차 구조 누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접히더라? 그렇죠. 샤페로닌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정확하게 접히죠. 그래서 샤페로닌이라는 단백질에서 정확하게 접힌 구조가 바로 3차 구조가 되는데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게 형성되는가 그러면 제일 가장 처음부터 작용하는 게 물질이라는 아미노산끼리 배척하는 작용을 그렇죠. 소수성 상호작용.
물실한 것끼리 배척하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비슷하게 근처에 가다 보면 끌리는 힘을 반대로 발세 힘. 발스의 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결합도 할 수 있는가? 수소결합인데, 요거는 무슨 기 사이의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거 아니죠? 알기, 곁가지, 알기 간의 수소결합. 또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양전할 띈 것과 음전할 띈 것의 이온결합. 또 무슨 결합도 있는가? 그렇죠. 공유결합도 있죠. 이 공유결합이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끼리의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황화결합. 이황화결합이라는 공유결합, 이런 것들이 다 3차 구조가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구조. 그 다음 4번에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 4차 구조를 갖는 건 3차 구조란 덩어리죠. 덩어리들이 여러 개 모여서 되는데, 헤모글로빈은 몇 덩어리가 모인 건가? 4덩어리, 알파 사슬 2덩어리, 베타 사슬 2덩어리. 그게 폴리펩타이드들이 모여서 3차 구조, 4차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요건 우리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해줬는데 왜 내가 또 써줬는가? 5번 문제 풀려고 쓴 거예요. 5번에 보면, 5번에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건 무슨 결합이 끊어진 건가? 무슨 결합일까요?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3차 구조에 이렇게 꺾였다 접혔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 풀리는 거고 3차 구조에 꺾였다 접혔다 하는 게 풀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게 바로 변성된다라고 하지. 변성. 그래서 변성된다고는 3차 구조가 풀리게 되어 변성된다. 3차 구조가 풀리게 되어 변성된다. 그럼 3차 구조가 풀리게 돼서 이런 게 끊어지면 풀려요. 시스템끼리 공유결합했던 게 정확하게 접혀놨는데 풀렸잖아요. 변성되는 거죠. 효소가 30, 최종 온도가 35도에서 40도 우리 몸의 체온범위잖아요. 그럼 체온범위보다 약간 높은 45도만 돼도 변성되죠. 그럼 45도만 돼도 변성될 수 있는 거는 모양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가? 이런 게 풀렸으니까 모양이 바뀐 거죠.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 고기가 탄 거예요. 고기를 굽다가 타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서 숯같이 막 타서 변한 거예요. 이거는 변성이라고 안 하고, 변성이라고 하면 그냥 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성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단백질이 아니에요. 타서 잿더미 된 걸 갖고 단백질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지면 단백질이 아니고 변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5번 내야 되죠. 단백질은 원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변성되면 대부분 가역적이 아니죠. 원위치로 잘 안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달걀을 삶았을 때 변성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탄 건 아니잖아요. 성질만 변한 거죠. 그래서 5번 내야 되고, 9번에 단백질의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 그러면 단백질은 생물체의 주요 성분이다. 생물체 주요 구성 성분, 생물체에 가장 많은 게 뭔가? 물 다음으로 많은 게? 그렇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생명체의 구성 성분, 체의 성분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죠. 그래서 생명체의 주요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 단백질. 그 다음 많은 거는 지질. 그 다음 많은 게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그렇죠. 무기염류. 그 다음 많은 게 뭐가 되는가? 가장 적은 거 탄수화물. 섭취는 가장 많이 하지만 주로 탄수화물은 뭘로 쓰는가?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가장 적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것, 이런 순서로 알아두면 돼요. 우리 몸속에 구성성분에서 여기서 빠진 건 못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몸의 구성성분에 물, 단백질, 질, 무기염류, 탄수화물 빠진 게 뭐가 빠졌는가? 핵산 빠졌죠. 핵산. 비타민은 우리 몸의 성분이 아니죠. 체구성 물질이 아니죠. 비타민은 생명체의 성분은 아니.
재구성 물질 아니지. 비타민 C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이제 여기서 생명체, 동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동물의 우리 몸의 구성 성분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헥사는 세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헥사는 이 순서에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1번에 생물체의 구성 성분이다 맞죠? 2번에 생리적 기능 조절한다. 생리적 기능 조절한다는 말은 뭐나 뭐의 성분이기 때문인가? 네, 그 옆에다 가로쳐 놓고 효소 호르몬의 성분이므로 효소 호르몬의 성분 생리적 기능 조절. 3번에 몸에 방어작용한다. 뭐의 성분? 그렇죠. 항체의 성분. 항체의 성분 이름이 뭐더라? 유명하잖아. 그렇죠. 글로불린 단백질. 특히 감마 글로불린 하는데 그냥 글로불린 하면 돼요. 글로불린.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체. 그래서 몸에 방어작용한다. 항체. 그런데 체내 체온 유지한다. 체온을 유지하는 건 주로 물이죠. 물.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에너지원은 3대 영양소. 세 가지가 에너지원인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은 1g당 얼마 나오는가? 4. 지방 9. 단백질 4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놓고 하나 더 5번 옆에다가 산소 운반 가로쳐 놓고 뭐의 성분이니까? 헤모글로빈의 성분. 그래서 산소 운반. 그래서 이 단백질은 대표적인 게 뭐의 성분인가? 효소 호르몬의 성분. 효소의 성분, 호르몬의 성분, 항체의 성분, 헤모글로빈의 성분. 대표적인 거죠.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의 성분. 그리고 하나 더 써놓고 하나 더 뭐의 성분도 하는가? 그렇죠. 근육운동도 단백질이죠. 근육운동 가로쳐놓고 뭐가 되는가? 액틴과 마이오신. 액틴, 마이오신 전부 다 단백질이죠. 근육운동, 액틴, 마이오신,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에 여기서 9번은 잘못된 거 4번이죠. 10번에 다음 보기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어떤 것인가? 연역적 탐구 방법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험하기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실험하기 어려운 주제는 가설 설정 단계에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가설 설정 예를 들어서 관찰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설정했으니까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한 다음에 결론을 맺죠. 자료 해석하고 결론을 맺죠. 자료 해석을 하고서 결론을 맺는 건데 실험하기 어려운 주제도 있어요. 그럼 실험하기 어려운 주제 어떤 게 있는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실험할 수 없잖아요. 핀치의 부리를 뭐 잘라서 짧게 만들고 더 길게 만들고 실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뭐 해야 되는가? 그냥 실험할 수 없는 주제니까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바로 결론을 맺는 거죠.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바로 결론을 맺는 거지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가설 설정한다는 소리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 설정했으면 그걸 증명하려면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험할 수 없는 주제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고 실험 단계가 없고 관찰을 여러 개 해놓은 다음에 핀치새의 부리 모양을 여러 번 관찰한 다음에 자연 선택설 하고서 결론을 맺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무슨적 탐구 방법입니까? 그렇죠. 귀납적 탐구 방법. 실험할 수 없는 주제를 관찰한 사실로 바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설정 단계가 없다. 이것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 어떤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인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가?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하죠.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관찰했으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뭘 설정해야 되는가? 그렇죠. 가설을 설정하죠. 그래서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 설정했으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죠. 근데 이때 탐구, 설계 및 수행한다는 말이 뭐 한다는 소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험. 네, 실험. 실험할 때 중요한 게 무슨 군과 무슨 군 설정하는가? 그렇죠.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죠. 어떤 사건을 조작시키지 않고 가만 놔둔 건 무슨 군인가? 대조군. 어느 한 가지를 빼놓고 나온 건 무슨 군인가? 실험군. 내가 항상 설명하듯이, 설명할 때 식물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원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지으면 식물체가 아주 잘 자라죠. 그런데 식물체에 자라는 원소 중에서 마그네슘 빼고 K 집어넣었다. 위에 거는 완전한 거죠. 잘 자라죠. 근데 마그네슘 빼고 K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잎이 누렇게 됐다. 그러면 위에 건 무슨 군이라고 하는가? 대조군. 대조군이죠. 하나 부족하게 만든 건 실험군. 그래서 대조 실험.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을 조작시킨 것을 실험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인 설정하죠. 변인. 변인은 독립변인과 조작변인이 있죠. 그러면 빛이 강할수록 광합성이 왕성하게 일한다. 그럼 빛이 종속변인. 그럼 빛이 강해질수록 광합성이 왕성하게 일한다. 그러면 빛의 세기를 뭐 시켜야 되는가? 조작시키죠. 그럼 그 결과 광합성이 왕성하게 일한다. 종속변인이죠. 그럼 나머지 이산화탄소나 온도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게 뭐 시켜야 되는가? 그렇죠. 통제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변인 설정하고 네 번째는 탐구, 설계 및 수행해서 자료 해석하죠. 자료 해석해서 뭘 도출하는가? 결론 도출. 이런 식으로 실험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적 탐구 방법인가? 연역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탐구 방법의 순서대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리얼번이 제일 먼저, 리얼, 그 다음에 가설, 니은, 그 다음 탐구, 설계 및 수행, 기억, 자료 해석, 디귿, 결론 도출, 미음번. 그래서 답은 4번 돼야 되겠죠. 11번엔 다음 중에서 진핵생물의 핵과 리보솜에 대한 설명. 그러면 DNA는 단백질 합성해서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다. DNA는 절대로 핵공을 나오지 않죠. DNA는 오로지 어디 속에서만 작용하는가? 핵 속에서만 작용을 하죠. DNA에서 RNA가 뭐 되면? 전사되면 나오죠. DNA에서 RNA가 전사되면 나오고, 그다음에 핵막에 있는 핵공은 전령 RNA를 핵으로부터 세포질로 이동시킬 수 있다. 전령 RNA를 다른 말로 무슨 RNA라고 얘기하는가? mRNA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령 RNA, mRNA. 그래서 이동시킬 수 있다. 3번엔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부터 긴 가닥의 DNA. 염색체는 DNA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갖고 있는 구조가 염색체인데, 염색사죠. 염색사. 그런데 여기서 이게 염색사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거 한 덩어리, 요거 이름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DNA의 구성단위, 염기당 인산으로 되어 있는 이중나선 구조. 염기당 인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요건 뉴클레오솜.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리보솜은 인에서 합성 시작돼서 세포질에서 조립이 완성된다.
리보솜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죠. 핵이 있으면 인해서 만들어질 때 인해서 리보솜을 만들기 위해서 리보솜의 성분은 뭐 플러스 뭘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 플러스 RNA인데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무슨 RNA인가? rRNA죠. 그러면 단백질하고 rRNA가 합쳐져야 리보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죠.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죠. 세포질에 있는 어디에서? 그렇죠.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죠. 자유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유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면 이 단백질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rRNA도 있어야 되죠. 그럼 rRNA는 어디서 만들어요? rRNA는 어디서 만드는가? 네, 인에서 만들어요. 그럼 인도 뭐가 있는가? rRNA 만드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 속에도 약간의 DNA가 있어요. 뭐 유전자가 있는가? rRNA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서 만들고 자유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여기서 합해야지. 그래서 인에서 만들어진 rRNA와 인 자체에서 만들어요. 인 자체에서 만들어진 rRNA와 요 단백질이 들어가서 합해져서 리보솜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죠. 리보솜이. 그래서 인 자체 내에서 합성된 rRNA와 자유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여기서 합해져서 인에서 리보솜 만들면 그 만들어진 리보솜을 다시 세포질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는 그 조립이 완성된다. 여기다 가로치고서 인에는 rRNA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rRNA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인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5번 리보솜은 세포제에 떠 있거나 혹은 세포 소포체에 붙어서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 돼야 되겠죠. 12번은 다음 중에서 매끈면 소포체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매끈면 소포체, 다른 말로 무슨 소포체? 활면 소포체. 같이 알아두세요. 어떤 걸로 나올지 모르니까. 매끈면 소포체는 활면 소포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지질 합성한다. 지질 합성, 매끈면 소포체막에 효소가 있다.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막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지질 합성도 해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막에 효소가 있다. 그래서 지질 합성. 두 번째는 성호르몬과 부신거칠에서 만드는 다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부신거칠 호르몬. 어디서 만드는가? 매끈면 소포체. 3번 약과 독소를 해독한다. 특히 무슨 세포에서? 간세포에서. 특히 간세포에서 약과 독소를 해독한다. 4번에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 저장 매끈면 소포체. 그런데 5번에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은 무슨 면 소포체에서 일어나는가? 거친면 소포체에서 일어나죠. 거친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꺾이거나 접히거나 해가면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또는 다른 것들이 붙으면서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놓고 매끈면 소포체의 기능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는가? 소장의 융털에서 지방의 재합성. 소장의 융털에서 지방의 재합성. 소장의 융털에서 지방을 재합성해서 암주관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 밑에 하나 더 써놓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는 소리는 뭐 육탄당 가수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한다.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한다. 이런 것들이 매끈면 소포체. 13번은 다음 중에서 골지체가 특히 발달되고 골지체 하면 무슨 작용인가? 분비 저장. 그럼 분비하면 무슨 분비샘과 무슨 분비샘이 있는가?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땀샘, 침샘, 젖샘 같은 건 일정한 배출관을 가지고 있는 외분비샘. 호르몬 분비샘은 일정한 배출관이 없어서 혈액이 운반하는 내분비샘. 그래서 샘조직
샘조직 하면 무슨 샘과 무슨 샘인가?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하면 되는 거죠.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14번은 골지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러면 골지체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핵막이 있죠. 핵막이 있고 여기 뭐 염색 사인도 있고 여기 소포체가 있죠.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무슨 면 소포체인가? 거친 면 소포체, 없는 게 매끈면 소포체. 주로 핵막과는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세포막과는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포체 일부가 떨어지면서 뭘 형성하는가? 골지체의 기원이 되죠. 골지체 요 면을 우리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1번에 시스면, 트랜스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 면이 소포체 쪽에 있는 면이 같은 쪽이니까 시스. 반대편은 트랜스. 그래서 요건 시스면이고 여긴 트랜스면. 한글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스면을 뭐라고 하는가? 형성면. 여기는 성숙면. 그래서 시트 형성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시트 형성 이렇게 알아두고 그래서 시스면 소포체 근처에 있고 떨어져 나오는 트랜스면 맞다. 그다음에 2번엔 골지체부터 나오는 분비소낭은 막의 표면의 특정 소기관의 표면 또는 세포막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인식하는 여기서 떨어져 나오거나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소낭을 형성하는가? 그렇죠. 분비소낭을 형성해요. 그럼 이 분비소낭을 형성하면 이게 세포막과 융합해야 되잖아요. 인슐린을 분비하려면. 그럼 이게 융합되기 위해서는 쭉 가서 융합되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세포막과 융합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수용체들이 있어요. 혼자서 가요? 누구 타고 가요? 누구 타고 가죠? 뭐 타고 가는가? 세포 골격인데 세포 골격이 이게 무슨 관인가? 미세소관을 타고 가죠. 미세소관을 타고 가는데 미세소관을 운동시키는 운동단백질이 뭐가 있는가? 키네신과 다이네인이 있죠. 그래서 키네신은 양성말단, 다이네인은 음성말단, 양키 이렇게 알아두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되는데 수용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체가 있다. 또 단당의 일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단당의 일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 골지체. 4번에 막으로 보내거나 리보솜으로 막으로 보내거나 이건 막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어디로 보낼 수도 있는가? 그렇죠. 리소솜으로 갈 수도 있죠. 리소솜. 그래서 이 골지체는 얘를 일로 보낼지 여기로 보낼지 이동을 조절하는 건 골지체죠. 그냥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면 소포체도 될 수 있고 골지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단백질의 이동을 조절한다 그러면 골지체. 일로 보낼지 내보낼지 이동을 조절한다. 4번 맞죠? 그런데 5번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단백질 합성은 어디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리보솜밖에 안 돼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죠. 그러면 단백질 합성이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이라고 해야 되죠.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 접히는 거 이런 것들.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만들지는 않아요. 화학적 변형이 이제 접히는 것 또는 아미노산 제거 또는 지질 탄수화물 첨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 변형이에요. 접히는 것, 아미노산 제거, 또 지질 탄수화물 첨가 이런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골지체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골지체까지 했고 리보솜, 자유리보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해나갑시다.